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에서 어림산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스킬들 중에서 첫 번째인 두 자리 곱셈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료 해석을 항상 여러분들은 빨리 풀고 싶은데 빨리 푸는 요령이 있을까 고민하시죠? 아닙니다. 사실은 자료 해석이 가장 스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라고 하는 시험들은 이 자료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계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편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디테일한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편법을 쓰게 되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두 자리로 끊어가지고 나누고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스킬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고 정말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기초라 이것도 모르고 자료 해석을 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자리 곱셈법인데요. 두 자리 곱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끝자리를 풀던 앞자리로 풀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다 곱하는 사람은 절대 없겠죠. 이걸 앞에서 두 자리를 끊던 뒤에서 두 자리를 끊던 뭔가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조금 두 자리 곱셈을 빨리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곱셈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아. 그런데 다양한 표에서 보면 자료값들이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볼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요겁니다. 19단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1초나 2초 정도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곱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뭐 단순 계산해도 10% 이상은 19단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처음에 19단은 곱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 18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값을 곱해요. 15가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195 이렇게 더한 거예요. 빠르게. 자, 머릿속에서 하는 건다. 머릿속에서. 자, 이걸 더합니다. 18이고 15니까 195겠네. 이렇게 하는 게 19단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림산의 최기초예요. 이거를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수리라든가 이런 걸 풀 때 보면 굉장히 19단이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18하고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1이죠. 그 다음에 38에 24.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21, 24, 234. 자,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154.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더합니다. 1, 5,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얼마죠? 209. 바로 나오게 됩니다. 더하면은 20. 곱하면 자릿수가 조심하긴 하는데 어차피 9니까 원래 공부죠. 209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왜 기초가 되느냐? 어차피 여러분들은 많은 숫자가 있다 한들 다 곱할 필요가 없고 앞자리 두 자리씩을 보통 곱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기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자로 곱하는 방식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앞자리는 같고 앞자리 같아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100%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막 돌발적인 숫자들이 나왔을 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요거의 특징은 있어요. 이게 이제 앞자리는 같죠. 그 뒷자리 합이 반드시 1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좋은 조건은 아니죠. 충족되기가 쉽진 않지만 가끔씩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걸 갖다가 곱해요. 21 이렇게 되겠죠. 하나를 올립니다. 그럼 4가 되겠죠. 1을 올려요. 그럼 4에다가 3을 곱해서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고 더하면 10이니까 하나가 올라가서 12를 곱해서 1, 2, 2, 1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앞자리 갖고 뒷자리는 1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3, 7에 21 하나 올라가서 5, 4, 20 이렇게 쓴 겁니다. 자, 9, 1은 9 09가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올라가서 6, 5, 30 이렇게 쓴 거고요. 자, 24 하나 올라가니까 3, 2, 0, 6이죠.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이제 앞자리는 같고 뒷자리가 10이 되는 케이스에 계산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냐? 뒷자리는 같고 뒷자리는 같죠, 이번에는. 아까는 앞자리가 같았는데 이번 뒷자리는 같고 앞자리가 합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100% 활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그럼 이런 것만 알려주면 되겠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편법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정석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이걸 곱해요. 그럼 1이 되겠죠. 1이 되고, 자, 얘를 곱합니다. 21을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해주는 거야. 1을 더해줍니다. 같으니까. 그럼 22, 0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곱하고 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얘를 한 번 더 뒤에서.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곱하라고 그랬죠? 자, 88에 64. 자, 두 개를 곱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24 더하기 8, 32 이렇게 쓴 거예요. 자, 99, 81, 5, 25 더하기 9, 34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 25, 24 더하기 5, 29 이렇게 쓴 거예요. 많이 쓰이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런 값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99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 100 빼기 1을 갖다 99를 곱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곱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이렇게 빼기가 힘드니까 100에서 빼고 1을 더해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 99에서 100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고요. 1을 빼요. 98을 빼고 하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고 하나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99 곱하기 98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100에서 두 개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 빼고 두 개 더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97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9702.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떡하죠? 4개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4개를 뺍니다. 9504 이렇게 되겠죠. 4개 빼고 4개 더하고 이런 거예요. 뭐 다 되겠죠. 94도 되겠죠. 93은 6 빼고 6이 되니까 9306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이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면은 곤란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곱하기라는 게 앞에서 나와 있는 경우의 수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많아봐야 뭐 한 10%에서 15%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 뭐 그런 걸 다 쓰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양한 스킬들을 계속 연구했는데 이거보다 빠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끝자리 풀이법으로 계산해라. 이거는 사실 편법이죠. 왜냐하면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끝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1 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세 자리는 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세 자리가 됐건 앞에 있는 세 자리가 됐건 이걸 빨리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세 자리 곱셈이라고 합니다. 세 자리를 다 곱하는 건 아니고 곱하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게 요 t자 곱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죠? 37에 21, 63, 18, 77에 49, 42 이렇게 계산하죠. 뭐부터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두 자리를 곱하면 총 네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 둘, 셋, 네 칸을 자 일단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적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 뒤에서 하나 앞에서 하나 뭔 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면 잘 보면 얘를 한번 곱하고 얘를 한번 곱하고 크로스로 곱하고를 사실은 뭐란 거죠? 네 개의 조합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요 곱하기를 생각해 보면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총 4번의 곱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T자. 그게 뭐냐? 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거를 얘를 먼저 하고 뒤에를 먼저 해서 자릿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6, 7에 42, 7, 3, 21 이렇게 맞춰요. 맞춘 다음에 요거를 7, 7에 49, 6, 3, 18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2 곱하기 82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08, 04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자릿수 때문에 자리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T자로 맞추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8이 16, 2은 2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02죠. 4, 8,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강력한지는 가로 곱셈을 해보시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일반 계산식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여러분이 해보시면 좀 압니다. 예를 들어 39 곱하기 73이 있다고 해봅시다. 37에 21, 39, 27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77에 49, 33은 9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가 되고 8이 되니까 0이 되겠죠. 2 올라가니까 7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로 곱셈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건 앞자리도 10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앞자리는 같지만 뒷자리가 10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49, 그다음에 05, 자, 57에 35, 7일은 7 이렇게 할 거겠죠? 그쵸?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7 곱하기 5가 되고 7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빼볼게요. 7에다가 자, 5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그죠? 그럼 요걸 계산한 게 요 두 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두 개 더하면 42가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두 개를 크로스로 곱하는 게 아니라 요 값을 더해서 요 7 같은 거로 곱해주면은 요게 한 방에 딱 따라가죠. 그러면 5325라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7, 8에 56을 적고요. 7에는 7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7 곱하기 8, 7 곱하기 1, 그러니까 7에 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63을 써주면 되겠죠. 7, 9, 63, 6, 2, 3, 7. 훨씬 빠르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빨리 계산이 됩니다. 같은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뭐 앞자리가 같고 뒷자리가 같고 10을 만들고 그런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곱셈보다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5, 3, 15, 49. 자, 곱합니다. 7 곱해요. 더하고 7 곱합니다. 56. 이렇게 되겠죠? 2109. 되겠죠? 자, 56, 07. 자, 이거 더하고 7 곱하죠? 63, 6237.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이거보다 한 2초나 1초 정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라요, 여러분들. 훨씬 빠른데 우리는 이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1초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단 2초만 줄일 수 있다면 제 영혼을 판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이제 해보시면. 자, 이런 거죠. 아까 식을 잘 보면 이거를 앞에서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했죠. 그렇죠? 그거를 머릿속으로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42하고 49니까 4690을 한번 쓰고요. 18하고요. 21을 반드시 앞에서부터 곱해 나가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곱하면 이게 느려요. 그러니까 앞에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는 거죠. 18 더하기 21, 201이죠. 이걸 이제 써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계산한 것보다 약 한 2초에서 3초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곱셈이 모여서 1분이 되고요. 2분이 되고 3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 해석은 스킬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것만 보셔도 무릎을 딱 치실 텐데 더 많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응용을 할 텐데 이렇게 가로가 있을 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 해석이 친절하게 67 곱하기 73 이렇게 주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게 아니죠. 이런 거죠. 689만 2121이다.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0.729%다. 이렇게 돼 있다고 0.72로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약 69가 되고요. 얘는 약 7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제 빨리 곱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갖다 쓰고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1초, 2초가 지나갔겠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곱하기를 할 텐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앞에 그러니까 67하고 73이라는 게 있으면 앞에를 먼저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뒤를 곱한 값이 여기 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67에 42, 73, 21인데 아까 이 식에 오면 이렇게 보는 거죠. 67에 42, 여기 7이라고, 여기 6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7로 맞추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67에 42, 73, 21 이렇게 그냥 쓰라는 거죠. 여기다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요 숫자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한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49, 18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멀리 있는 값이라도 요 가로 곱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세로 곱셈 할 틈이 없죠. 왜냐? 값이 세로로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곱셈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곱셈이 중요하냐?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자료 해석에서 나누기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곱하기는 좀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나누기는 너무 하기 싫어. 그렇지 않나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나누기를 최대한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하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자, 봅시다. 그 대표적인 게 비교하기죠. 자, 어림산에서 비교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보죠. 자, 비교하기는 방법이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거의 답니다. 3가지가 주로 쓰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 첫 번째가 크로스 비교입니다. 자, 이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자, 여긴 25가 되고요. 24가 됩니다. 이쪽이 더 크죠? 25가 24보다 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91이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90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게 크로스 비교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자주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가 이렇게 깔끔한가요? 아니죠. 54, 26, 52 이러면은 이 2개를 곱하고 이 2개를 곱한다는 거는 1초나 2초 안에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우리는 비교를 2초나 3초 안에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딱 보고서 자료 해석이라는 건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 자료를 찾아요.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그러면 이 크로스 비교는 그럼 도대체 언제 쓰느냐? 이런 거죠. 언제 쓰느냐? 자,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많이 쓰여요. 자,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총 양식 어획량 중에서 조피볼락이 차지하는 거. 조피볼락이 광어예요. 비율이 5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0% 이상이냐 알면 되고요. 얘도 나누면 되고, 얘도 나누면 되고, 나누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얘한테 2배를 해서 자, 이게 크면은 50% 이상인 거죠. 그렇죠? 또는 얘를 나누어서 요게 크면은 50% 이상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럼 뭐 곱하기가 편하신 분들은 곱하면 되고 나누기가 편한 사람은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21이 되니까 이쪽이 크니까 50% 이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2를 나누면 2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자료 해석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 자, 자료 해석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분자와 분모만 잘 찾으면 됩니다. 분자, 분모.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 어획량에서 조피볼락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면 요게 뭐죠? 요게 분자죠. 요게 분모죠. 그렇죠? 자, 나누기라는 건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분자하고 분모만 찾았습니다. 그럼 이게 50%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요 값이 크면 50% 이상인 거고요. 요 값이 크면 50% 이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 얘가 이렇게 크로스 비교를 한다고 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니까 1분의 2가 되겠고 이걸 크로스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올라가니까 642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크니까 50%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쵸? 아까 제가 여기다 2를 곱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크로스 비교를 굉장히 빨리 머릿속에서 해낸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 비교화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기타 어류가 개의 5%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하고 분모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섞여 있을 때도 있으니까 분모죠. 그렇죠? 이거를 5% 이상이냐라고 했으니 100분의 5로 놓고요. 이쪽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공공이 될 테고요. 얘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3000이 넘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하다라고
알 수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걸 좀 더 도식화하면 자, 무조건 얘는 공공이 될 테고요. 분모에다가 뭔가를 곱하게 될 테니까 분자가 크면 이상, 분모가 크면 이하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빨리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09년도를 찍고요. 연도를 찍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 왜냐면 연도 우리가 쉽거든요. 찍었어요. 분자, 분모 찾았습니다. 50이죠? 2분의 1이죠? 2를 곱해요. 크네, 작네, 작네, 분모가 크네, 이하다. 바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이죠. 자, 그러면 다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 비율은 잠깐 멈추시고 이걸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시자 비율은 항상 전체 25%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우리가 여기 2016년도라는 이 많은 구간을 한 번에 바로 알아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분자하고 분모만 찾으려고 했죠. 얘가 분모죠. 얘가 분자입니다. 그렇죠? 보면 얘를 얘로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복잡하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얘가 25% 이상인 것만 알면 될 테니 자, 4분의 1이겠죠. 25%는 곱하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분자로 올라가죠. 그럼 얘를 곱합니다. 그럼 얘가 크면 이상인 거고 얘가 크면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만 곱해도 20에다 28이니까 300만이 될 테니 이건 이상이죠. 자, 곱하니까 3, 2, 6이죠. 32에 6이니까 이것도 이상이죠. 자, 곱하면 당연히 이상이겠죠. 곱하면 이상이겠죠. 자, 곱하니까 4, 7에 28, 4, 7에 28 하니까 30이 되니까 이쪽이 크죠. 분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크로스 비교고요. 사실은 크로스 비교는 딱 여기밖에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크로스 비교는 정형화된 숫자가 아니면 못 쓰죠. 그렇죠? 지저분하면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 무슨 뭐 17.3%냐 11.9%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어떻게 물어보죠? 10% 이상이냐 30% 이상이냐 40%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른 비교법이 있는데 자, 분자 분모 차이법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비교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곱하려고 하면 크로스 비교할 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 숫자를 대체합니다. 자, 이렇게 뺄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자, 1이 됩니다. 뺄게요. 2가 돼요. 그럼 이제는 얘를 버려버리고 대신에 얘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쟤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크죠? 당연히 쟤가 크죠. 당연히. 왜 그러죠? 얘는 반절이고 얘는 반절보다 클 테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로 분자 분모 차이법입니다.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자, 얘에서 이쪽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더 작죠. 25에서 19를 빼면 6이죠. 67에서 57을 빼면 10이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얘랑 비교하면 쟤는 60%고 얘는 2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무조건 크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이게 이제 분자 분모 차이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죠. 여기 2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23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게 더 크죠? 분모는 얘가 더 작고 분자는 얘가 더 크니 무조건 얘가 크겠죠. 23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양쪽 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 차이법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법은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비율 비교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자는 7%가 변하고 분모는 5%가 변하면 어떤 쪽이 더 크죠? 분자가 더 많이 변한 오른쪽이 크겠죠. 반대로 이쪽이 5%가 올라가고 이쪽이 7%가 올라가면 분모가 더 많이 변했으니까 이쪽이 크겠죠.
사실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이고요. 아까 봤던 분자 분모 차이법은 이 비율 비교를 좀 간편하게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율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겠죠. 225에서 295면 70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70이니까 225에서 70을 나누면 약 한 30% 정도가 증가했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60이 30% 정도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선 얼마가 증가했죠? 16이 증가했죠. 94분의 16은 당연히 30%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이 안 되겠죠. 18보다 더 커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자, 107에서 121을 잘 보면은 무조건 100% 이상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107을 더해도 214니까 214보다 더 커졌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약 한 100% 이상 증가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10%가 증가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좀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면 110%가 증가한 건 쉽게 알죠. 왜냐하면 44가 증가했으니 40으로 나누면 110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112%가 증가하려면 214에 10.7만큼 더 증가해야 되죠. 그쵸? 10%만큼 더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220.7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되죠? 이게 10.7이 아니죠. 이렇게 214에다가 10.7이 되니까 224.7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10%보다 더 적게 증가한 거고 이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를 몇 초 만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잘 보면 110% 증가했구나. 110%만큼 증가했는지 빨리 따져보는 게 되겠죠. 10%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연습 좀 하시면. 그래서 이 비율 비교법을 그 다음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것도 활용법은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사건 비교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분모에 거의 근접한 숫자들이죠. 그렇겠죠. 만약에 한쪽이 너무 작으면 당연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얘가 50이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크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컸을 때 이때는 여기서 1에서 빼는 거예요. 자, 뺀다는 개념은 120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죠? 10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때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5에서 10까지는 얼마가 증가했죠? 100%가 증가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가 증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 이렇게 바로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있죠. 뭐냐? 여기 이제 여사건이니까 1을 뺐죠. 얘도 1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부등호는 반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좀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는 밑에처럼 이렇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여기다 숫자 조그맣게 5다. 여기다 10이다 라고 하고 2배 증가했네. 2배 안 증가했네. 이쪽이 크니까 부등호 부호 반대. 이게 이제 여사건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5가지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게 5가지인데요. 5가지 중에서도 4번째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수 비교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분자가 깔끔한 경우에 이렇게 80, 90, 30, 40. 근데 분모가 지저분하죠? 그렇죠? 분모가 안 이뻐요.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놓는 거야, 거꾸로. 그럼 여기 이제 80분의 97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실전에서 이렇게 쓸 시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8이니까 이걸 나누기가 편하죠, 이제. 그렇겠죠. 이게 분모고 분자니까 얼마가 돼요? 1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2xx 이렇게 나오겠다. 그 얘기죠. 계산해보면 이건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11.2가 안 되죠. 왜냐하면 9269, 9228이니까 1.1xx가 될 테니 얘가 크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쉽게 알게 됐죠? 분모가 바꿨을 때 간단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쪽이 크다라고 했으니 다시 거꾸로 놓을 때는 뭐예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역수비교법입니다. 역수비교법.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기본입니다. 이 정도 다 알고 보통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자, 저랑 같이 자료 해석을 하시면은 자료 해석 스킬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분모를 10단위로 맞추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약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못 맞출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100이라고 놓고 42니까 100으로 나누면 너무 많이 나눴으니 42보다 크겠죠?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8을 곱하면 되죠? 8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를 곱하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4 곱하면 되겠죠? 그럼 16 놓고 4 곱하니까 약 한 64%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작겠죠? 이건 2 곱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죠? 이게 이게 곱할 때 요렇게 4를 곱하고 2를 곱하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67분에 1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6%예요. 이게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냐가 중요하겠죠? 자, 요거예요. 요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표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표를 암기하는데, 자, 이런 거죠. 아까 50%라는 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했죠? 50을 곱했죠. 그렇죠? 이렇게 표를 암기하는데 지역 농협은 여기까지만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그런 NCS는 여기까지 암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3분의 1은 33.3%, 5분의 1은 20%, 그다음에 10분의 1은 안 나오긴 10분의 1은 0.1이겠죠. 20분의 1은 5% 이렇게 알 텐데 요거를 암기해 놓는 거예요. 요 값들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랑 비슷한 건데 만약에 166을 갖다가 20으로 나눈다. 이게 얼마냐라고 하면, 자, 얼마를 곱하면 되죠? 6을 곱하면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6을 곱합니다. 그럼 1000분의 120이 되기 때문에 12%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109가 있다고 해볼게요. 1090에 10이 있다고 해봐요. 이때는 얼마를 곱하면 되죠? 9를 곱하면 되죠. 약 9. 그럼 약 얼마가 돼요? 90분의 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죠? 0.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본 강의 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할 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0.3% 차이, 0.3%, 0.3%. 그러다가 0.4%, 0.4%, 0.4%. 그러다가 0.6%씩 더해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표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제가 곱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눗셈을 하지 않고 곱셈으로 바꾼다. 다 이게 이런 스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곳곳에.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자료 해석을 열심히 들으시면요, 뛰쳐나가십시오. 뛰쳐나가서 모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는 시험을 다 도전하세요. 그 정도로 강력한 기능들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잖아요. 저 따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자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